안녕하세요, 리암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want라는 동사를 원하다라는 뜻만 달랑 알고 계시지는 않나요? 원어민들이 정말 밥 먹는 것보다 자주 쓰는 단어인 want를 이렇게만 알고 계신다면 이 단어를 결코 원어민들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원어민들은 want라는 동사를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감을 완벽하게 잡으실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want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하나씩 살펴보러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것은 want라는 동사는 타동사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원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원해야 하죠. 어느 날 누가 와서 나는 원해요 라고만 말한다면 말의 의미가 완성이 되지 않겠죠? 이처럼 뒤에 무엇을 같은 형태로 뭔가가 나와줘야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want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법은 want 뒤에 원하는 대상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가령 내 눈앞에 맛있는 치킨이 놓여 있다면 나는 이 치킨을 원하게 되겠죠? 이럴 때 우리는 I want chicken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일반화하면 주어 자리에 누가 원하는지를 써주고 동사 뒤에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참고로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Jennifer와 my boss 같은 주어들은 영어에서 대명사 he 또는 she로 대체가 가능한 3인칭 단수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현재 시제일 땐 이 주어들 뒤에 오는 동사에 s를 붙이기로 돼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시제 공부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주어가 적색이면 동사 want에 s를 붙인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 무엇을 원하는지 대상 자리에 들어간 단어들은 품사가 전부 명사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사실 가장 간단한 첫 번째 패턴은 이미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패턴은 이런 경우예요. 이번엔 원하는 게 어떤 대상이 아니라 동작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회사나 학교에 있으면 항상 뭘 하고 싶죠? 그렇죠. 집에 가고 싶습니다. 특히 저 같은 집돌이는 출근하는 순간부터 집을 그리워하는데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건 집이라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집에 가는 동작을 원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사물은 명사로 표현하는 게 맞지만 동작은 뭐로 표현하죠? 그렇죠. 동사로 표현하죠?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자리에 동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영어라서 이상함을 잘 못 느끼시겠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어에서 같은 자리에 동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제 어떤가요? 문장이 굉장히 이상하죠? 원어민들도 위에 있는 영어 문장을 보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양쪽 다 잘못된 문장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왜 발생한 걸까요? 영어나 한국어에서 원하다 뒤에 무엇을 자리는 목적어 자리인데 우리가 첫 번째 패턴에서 살펴봤듯이 이곳에는 치킨과 같은 명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문장이 이상한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언어마다 다른데 한국어에서는 무엇 하다를 무엇 하는 것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죠? 영어에서는 이 방법이 동사 앞에 to를 붙여주는 것,
즉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면 한국어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옳은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일반화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원하는 동작을 수로 뒤에 이렇게 쓰면 되지만 아까 보았듯이 동작을 동사 형태로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 명사로 바꿔주는 차원에서 앞에 to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잠시 화면 멈추시고 주어와 동작을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여러 문장들을 소리내서 만들어보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가령 제니퍼가 타던 차가 너무 오래돼서 새 차를 사고 싶어 한다면 Jennifer wants to buy a new car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want는 타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무엇을 원하는지가 나와야 하고요. 만약 원하는 게 집, 차, 치킨, 사람과 같은 대상이면 그 자리에 명사 목적어를 쓰면 되고, 동작일 경우에는 동사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 동사를 명사화한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패턴으로 넘어와 볼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색다른 패턴입니다. 이번 패턴은 원하는 게 어떤 단일 대상이나 단일 동작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비교를 위해 좀 전에 배운 패턴을 가져와 볼게요. 자, 이 패턴은 주어인 내가 집에 가는 동작을 원하는 거였죠. 근데 이번에 볼 패턴은 원하는 사람은 내가 맞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까랑은 달리 내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너가 집에 가는 것, 바로 그거를 원하는 패턴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간단합니다. 아까 배운 패턴에서 원하는 동작 앞에 그걸 누가 하기를 바라는지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오형식 패턴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죠? 자, 이를 일반화하면 여기에 오는 어떤 대상이 이 행동들을 하기를 주어가 원한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아까처럼 동작 앞에는 to를 꼭 붙여줘야겠죠? 자, 그럼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항상 상상하며 의미 부여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 상관이 무더위로 고생하는 제 직장 동료가 물을 마시는 것을 원한다고 해볼까요? 문장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일단 내 상관이 원해요. My boss wants, 내 동료가 my coworker 물 마시는 것을 to drink water. My boss wants my coworker to drink water.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화면 잠깐 멈춰 두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패턴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배우시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원트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패턴까지 구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자, 마지막 패턴은 이런 구조입니다. 어라? 원하는 게 어떤 대상과 동작이 있다는 점에서 방금 전에 배운 세 번째 패턴과 동일하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배운 패턴은 어떤 대상이 어떤 동작을 능동적으로 해주길 원한다는 의미였지만, 이번 패턴은 여기에 나온 대상이 뒤에 나온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 동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패턴입니다. 정리하자면 대상과 동작의 관계가 수동 관계인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상 자리에는 보통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사물이 오는 경우가 많고, 동작도 아까처럼 투부정사로 표현하면 능동의 의미가 되니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영어에서는 바로 과거 분사라는 녀석이 수동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이 자리에 넣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에 속지 마세요. 과거 분사는 과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영어의 문법 장치 중 하나예요. 근데 문법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과거 분사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혹시 동사의 3단 변화표를 외워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go라는 동사의 과거형은 went,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는 gone, 바로 이게 과거 분사라는 녀석이에요. 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의 경우 과거형과 동일하게 뒤에 ed만 붙이면 되지만, 제가 예시로 가져온 go라는 동사처럼 이렇게 불규칙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외우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규칙형만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뒤에 ed만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과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패턴은 어떤 상황에서 쓸까요? 사진을 보니 한 남자아이가 방을 엄청 어질러 놨네요. 어머니께서 이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께서는 아마도 이 방이 청소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자, 그럼 어머니는 원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방이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대상과 동작의 관계가 수동입니다. 그러면 일단 대상 자리에는 방을 써주고요. 동작은 청소하다가 clean 이니까 수동의 의미로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패턴의 경우 내포하는 어조는 명령입니다. 이 문장을 듣고 어머니가 이 방을 청소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아이에게 방 청소를 시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패턴도 일반화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어떤 대상이 이런 동작을 당하기를 주어가 바라는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이 화면도 멈추시고 연습해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만 같이 만들어 볼까요? 집에 있는 셔츠가 너무 구겨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셔츠들이 다리미질 되기를 원하신다고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님이 my parents 원하죠. want 셔츠들이 the shirts 다리미지 되기를 ironed my parents want the shirts ironed. 어렵지 않죠? 화면 멈춰놓고 여러 상황들을 만들면서 단어들도 바꿔가면서 소리내서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동작을 추가해서 해보시면 더 재밌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want라는 동사의 패턴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사를 다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지만 원어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입에 달고 사는 단어들은 이렇게 세세하게 공부해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배운 것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